이 영상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를 떠올리게 하고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용자 시리즈에 가슴이 뜨거워진 분들이라면 영상 시청 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열혈로 시작합니다. 8, 90년대를 유년기로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시간을 TV 시청에 쏟았다는 점이죠. 공중파 3사와 더불어서 케이블의 혁명 투니버스의 등장으로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만화전성기 속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시절 우리에게 용기를 알게 해준 용자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로봇 용사물로 더 익숙한 용자 시리즈는 TV 애니메이션으로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우는 주인공과 조력하는 로봇들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각 시리즈에 고유한 설정을 더하여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와 노력이라는 교훈을 선사한 시리즈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시대를 대표하던 로봇 만화로서 용자 엑스카이저를 시작으로 지구용사 선가드, 전설의 용사 다간, 용사 특급 마이트가인, 로봇 수사대 케이캅스, 황금 로봇 골드런, 로봇 용사 다그온, 마지막으로 사자왕 가오가이거까지 총 9편의 용자 시리즈가 나왔죠. 시대와 메카는 달랐어도 한 편 한 편 모든 용자들은 용기, 근성, 열정을 바탕으로 용감하게 적과 싸우고 승리함으로써 그 당시 어린아이였던 우리의 가슴속에 지금까지도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용자들 중에서도 극중의 구세주로 등장하는 세컨드 주역 메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시리즈에서 어떤 세컨드 주역 메카가 주역 메카를 대신해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을까요? 첫 번째 세컨드 주역 메카는 바로 가온입니다. 전설의 용사 다간의 메카로 다간엑스가 찢어진 아프리카 대륙을 이어붙이고 있는 동안 주역으로 활동했죠. 왜 혼자 아메리카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봉인되어 있는지는 따로 나오진 않지만 다간을 포함한 8인의 용자보다 훨씬 이전부터 생명을 수호했던 태고의 용자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돌의 모습이 아닌 로봇의 형태로 잠들어 있었고 다른 메카들과는 다르게 올인에 의존하지 않아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세컨드 주역 메카의 설정인 주역 메카보다 강하다는 설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서 다간 X보다 강력한 모습을 몇 번이고 보여주는데요. 세컨드 주역 메카들이 모두 합체로 파워업을 하는 반면에 가온만큼은 유일하게 합체가 아닌 변신에 의해서 파워업을 하기에 유일하게 합체로 파워업하지 않는 독특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완구로서는 다간 X만큼 멋진 비율과 간지를 자랑하진 않았지만 건전지를 넣으면 작동하는 자동 기믹 덕분에 어떤 완구보다도 재밌게 가지고 논 기억이 납니다. 애니메이션 속 대표적인 무장으로는 가온 토마호크와 G 발칸, G 캐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용사 선가드의 그랑버드입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요. 비정규 편성 당시에는 그랑버드로 정식 방영 이후에는 슈퍼 선가드로 현지화되는 바람에 당시에 유딩이었던 저 또한 그랑버드냐 슈퍼 선가드냐로 친구들과 많이 다툰 기억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원작의 이름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그랑버드로 소개하겠습니다. 애니 중반에 드라이어스의 공격으로 선가드가 심하게 파손되어서 주역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자 우주왕복선이었던 파이어 셔틀에 선가드의 에너지 일부를 주입시키고는 브레스터 제트와 합체하여 등장하게 된 메카인데요. 플레임 브레스터가 없으면 비행이 불가능한 선가드와 다르게 자체적으로 비행 기능을 갖추고 있고 우주왕복선인 만큼 우주 공간에서는 그 드라이어스와 필적하는 힘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완구는 다리가 통짜라는 아쉬운 단점이 있긴 하지만 당시 간지폭발 이동수단의 정점인 우주왕복선을 잘 구현한 덕분에 선가드만큼이나 인기 있던 완구 중 하나였죠. 대표적인 무장으로는 필살기를 겸하는 그랑 캐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이라 출동이다! 로봇 수사대 케이캅스의 듀크 파이어입니다. 듀크와 파이어로더가 합체해서 완성되는 메카로서 제이데커가 불의의 사고로 흑화되어 있는 동안 처음 등장해 활약한 메카죠. 가장 특이한 특징으로는 용자 시리즈 최초로 주역 메카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세컨드 주역 메카라는 점인데요. 덕분에 비중도 가장 크고 등장하는 에피소드도 많았죠. 제이데커가 경봉으로 쩔쩔매던 치프턴 2기를 양손 대검으로 한 번에 썰어버리면서 자신의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주역 메카의 라이벌인 만큼 제이데커의 제이버스터와 같이 파이어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애니메이션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맥스 캐논4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놀라운 성능을 가진 메카입니다. 다만 완구 자체는 최악이라 불리는데, 만화 속에서는 부품들이 로봇에 비례해 자유롭게 비율이 변경되며 합체되었지만 현실로 구현된 완구는 당연히 그러지 못했기에 역대 최악의 용접물 완구로 손꼽히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애니메이션 속 날렵한 듀크파이어의 모습이 아닌 그냥 뚱뚱한 로봇 덩어리의 모습으로 가지고 놀아야 했던 슬픈 기억이 있죠. 대표적인 무장으로는 등 뒤에 사다리에 수납된 파이어 소드와 앞서 설명한 파이어버스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황금 로봇 골드런의 황금 사자 레온 카이저입니다. 레온이 카이저를 불러내서 합체하는 메카로서 등장이 다소 드라마틱한데 중반에 모든 용자들이 봉인당하자 기적적으로 깨어나 활약한 세컨드 주역 메카죠. 다만 분량이 조금 슬픈데 고작 3화 정도만 활약하고는 이후에는 그레이트 합체의 부품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만큼 전설의 용사 다간의 가온과 많이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두 메카 모두 완구로 출시됐을 때 번쩍번쩍한 도금이 되어 나왔기에 볼 때마다 흐뭇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이후에 설명할 캡틴 샤크를 더욱 좋아했지만요. 주력 무장으로는 신문자창과 카이저건 그리고 카이저 미사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용사 특급 마이트 가인의 마이트 카이저입니다. 본작의 특징 중 하나인 주인공이 직접 탑승해서 싸운다는 설정에 맞춰서 다른 메카와 마찬가지로 유인 조종이 가능하지만 무인 주행 및 자동 조종도 가능한 게 특징으로 세컨드 주역 메카임에도 인격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에는 인격이 있는 마이트 가인에 타지 않고 주인공이 직접 마이트 카이저에 탑승해서 마이트 가인과 함께 싸우기에 오랜 시간 나온 세컨드 주역 메카죠. 가온은 합체가 없이 오로지 변신에 의지해서 파업을 한다면 마이트 카이저는 변신이 없이 오로지 합체만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 완구를 가지고 놀지 않았지만 철덕이 된 지금으로서는 가장 갖고 싶은 용자 완구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무장은 마이트 가인과 비슷한 발칸이며 필살기는 원거리 적도 처치 가능한 드릴 분쇄기입니다. 개인적인 여담입니다만 세컨드 주역 메카를 좋아합니다. 나중에는 그레이트 합체의 부품으로 전략해버리지만 극중 중간에 나타나서 주역 메카를 넘는 힘으로 적들을 무찌르고 대부분 주역 메카가 쓰러질 때 혹은 위기에 처했을 때 호련히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다소 중이병스러운 설정도 가지고 있어서 용자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수사대 K캅스의 듀크 파이어를 제일 좋아합니다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세컨드 주역 메카는 어떤 건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용자 시리즈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모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용자 시리즈의 주역 메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 슈바!